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가 엄청 따뜻해졌습니다. 오늘은 말이죠. 요번에 TV조선에서 이제 불멸의 히트를 쳤던 그 미스 트롯이란 이 트로트라 그러죠. 우리 때는 도로또라 그랬습니다. 이 노래에 대해서 한번 좀 제가 느낀 바대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북방 유목 민족들은 말이죠. 이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그것도 영혼과 감성에 호소하는 노래들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게 이제 트로트입니다. 한국의 이 트로트는 뭐 곡과 가사가 애잔하게 이 영혼을 울릴 때 다 거기에 푹 빠져들고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웃고 이렇게 공감을 하죠. 근데 이번에 그 나온 노래 중에 쭉 감성을 울리는 노래들을 보니까 대부분 다 이게 도인의 노래가 참 추종을 이루고 있더라 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우리 신동 꼬마 둘이가 불렀던 거 회령포란 노래하고 그리고 국악 신동이라 한 김태현 양이 불렀던 길이라는 게 그 도잖아요. 도 가사를 가만히 보면은 참 도 닦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영혼의 노래, 우리의 유전자 DNA 속에 녹아 있는 북방 유목민족의 대초원, 그 아래에 흘러가는 구도자들의 길, 이것들이 쭉 있고, 근데 마지막 판에 말이죠. 개인의 스토리가 가미됐던 그 양지연, 제주도 효녀죠. 이 친구가 마지막 곡에 불렀던 그 붓이란 노래 있잖아요. 붓. 얼핏 들으면은 저도 처음에는 얼핏 이게 아이고 이거 예술가의 노래구나 하는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 안에 내용을 가사를 가만히 보는 순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5천 년을 같이 살았는데 70년간 헤어져 있었던 우리 민족은 같이 합해야 되지 않겠는가. 전형적인 좌익의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듣고 제가 퍼뜩 생각난 게 여러분 중국 출신 대만에서 나고 자랐던 유명한 대만 가수 덩려군 아시죠? 덩려군 천밀밀 야래향 이런 노래를 아주 역시 북방 유목민족의 피를 갖고 애잔한 감성의 노래를 불러서 중국 전 인민들이 굉장히 사랑했던 가수인데 이 친구가 처녀 때 젊을 때 성룡하고 좀 살았잖아요. 중국 배우 성룡이 중국 공산당의 조직원입니다. 말은 홍콩 배우라 그러지만은 근데 덩려군과 성룡이 살면서 헤어진 이유가 이념 때문에 헤어졌다 그러거든요. 덩려군이가 42살에 죽습니다. 태국의 북방 서늘한 도시 치앙마이라는 곳에서 호텔에 투숙했다가 죽는데 기관지 천식으로 죽었다고 하지만 공작을 아는 공작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중국 공산당이 천식을 가장한 암살을 한 겁니다. 왜? 중국 국민들에게 노래로서 자유주의 사상을 불러넣기 때문에 저는 이 전쟁사를 전공을 하면서 작전과 공작이 뭔지를 좀 아는 사람이거든요. 병법의 핵심은 공작입니다.
작전은 공작을 이제 그 결실만 맺으러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공작의 내용 중에서도요, 인간의 이 감성에 작용하는 이 공작은 어떤 심리전보다도 가장 큰 효과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공작을 들어오게 된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공작을 당하고 있는 것은 1980년 광주 5.18 사태 이후인데요. 아주 치밀하게 공작을 해가지고 4대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민노총, 정교조, 언노련,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문예총입니다. 문화예술총연합회. 이 김정일이가요, 영화와 그리고 노래, 이게 심취해가지고 직접 감독도 하고 작곡도 하고 우리가 기법조로 알고 있는 이런 음악단 가수들, 이런 친구를 갖다가 양산하는 이유가 이 사회주의 친구들의 가장 선전선동의 핵심이 인간을 이해하고 인간을 갖다가 조작하고 조종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어떤 걸로? 주체사상의 핵심이 인간중심 세계관이거든요. 사람이 뭐냐 하는 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 사상 이념을 세웠기 때문에 인간은 영혼과 감성이 지배하는 것이지 논리와 이성이 지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에 선전선동의 핵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한참 등장하고 있는 영화들, 이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저 봉준호 감독이 했던 미국에서 상 받은 영화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어제 청와대에서 그냥 목젖이 보이도록 웃는 사진과 나옴과 동시에 무슨 이상한 짜파구리 파티를 했던 그 영화 있잖아요. 이게 참 우리가 사상과 이념에 대해서 제가 인간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만은 여기 조종을 당하는 인간들이,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조종을 당한다는 사실 자체도 모른 채 거기에 빠져든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도인이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인데요. 이 인간을 조종하는 이 여러 가지 수단 중에서 감성에 호소하라는 것 제1번입니다. 그 감성에 호소하는 건 말이죠. 스토리가 있어야 감성에 호소가 됩니다. 어떤 인간이든지 인간의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그 스토리를 갖다 크게 따지면 그 역사거든요. 그래서 역사는 사관이 쓰기 때문에 조작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스토리도 만들어냅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스토리 만들어내는 거 우리가 보면 우스운데요. 그들은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그 스토리 만들어내는 것을 주로 영화와 노래로 하거든요. 특히 우리 케레이족, 게레라고 이름 붙여진 동북아 지역의 북방 유목 민족들, 우리 여기는 전부 다 영혼과 감성이 뛰어나가지고 거기에 조종을 하면 영락없이 걸려듭니다. 그 중국에도 덕려군이 천민밀이나 야리향 이 노래를 감성에 호소하는 아주 짙은 도로또 뽕짝계통으로 노래 불러가지고 감미롭게 들렸기 때문에 전 중국인들의 가슴을 뒤흔들었거든요. 몇 분 시도하다가 실패해가지고 결국 42살에 태국에 치앙마이 호텔에 투숙했을 때 공작을 벌여서 이 덕려군을 자연사시킵니다. 그 TV조선에 나온 양지연의 붓이란 노래 말이죠. 그 가사 작곡자가 보나마나 좌익 사상을 가진 사람일 겁니다. 근데 이 사람도 잘 몰랐던 것이 5,000년 동안 같이 살았던 사람이
70년 헤어졌는데 이제 같이 모이자 하는 이 민족주의 감성에 호소를 했거든요. 아주 민족주의 감성. 우리 민족은 말만 이렇게 한국어를 쓴다고 해서 이게 우리 민족인 줄 알지만 진짜 우리 민족은요. 유라시아 전체에 쫙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 위구르족이 우리하고 제일 조상이 같습니다. 그 위구르족 옆에 있는 중국의 소수민족으로 부르는 강족, 묘족 다 우리 민족입니다. 지금 우리가 타타르, 범타타르 계열이 다 우리 민족들인데 지금 우리 북방에 있는 이제 거란, 말갈, 숙신, 유연 전부 다 우리 민족입니다. 베트남도 말이죠. 베트남은 자기들이 맥족의 후예라고 확실히 조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들이 만들고 있는 조상신에 큰 게 맥웅이라 그러잖아요. 맥웅. 맥족의 그 우예가 환웅이기 때문에 환웅의 계열에서 내려온 맥족이다. 그래서 맥웅이라고 부릅니다. 하노이에 가보면 그 엄청나게 큰 맥웅 사당들이 있잖아요. 하도 커가지고 걸어서는 못 다니고 차 타고 다녀야 되는 곳. 그래서 동북아 유목민족과 그쪽으로 뻗어 내려간 동남아, 우리 미얀마, 뭐, 이 모든 계통들 다 우리 민족입니다. 근데 우리 민족끼리로 남과 북만이 절대 우리 민족 아니거든요. 또 우리 이제 민족만 연구하는 사람이 한국인을 예맥족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베트남과 우리는 같은 족입니다. 걔들이 매국인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감성을 자극하는 이 노래, 부시란 노래, 문예총에서 나오는 영화와 노래, 조금 이런 도의 길에는 이런 사상적, 개념적이게 안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왜 거기다가 도로도로라는 불멸의 이 영혼을 자극하는 이런 작곡에다가 그런 가사를 붙였을까요? 양진이 노래 참 잘하더만요. 아주 그냥 여복의 친구 뭐 붓 한 자를 빌려줄 수 있겠나. 그 노래는 좋지만 왜 앞에 백두산에 물을 붓으로 찍어가지고 한 점 한 점 찍어 나가자 그런 식으로 표현할까요? 저는 수국골통 영혼의 DNA에 흘러내려오는 영적 에너지를 보고 듣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노래가 좋다고 해서 인간을 갖다 개조시키고 하는 작업을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저 길을 걷는다. 끝이 없는 이 길을 걷는다. 돌을 닦는다. 끝이 없는 이 돌을 닦는다. 그런 노래 얼마나 좋습니까? 왜 백두산 물을 찍어가지고 한 점 한 점 찍어내가자 그럴까요? 그냥 곡은 곡대로 즐기시고요. 가사를 그런 식으로 가사를 안 붙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는 건 아닙니다. 반반이거든요. 원래 오늘은 제가 심성화 수련에 대한 수련 방법에 대해서 하고자 했는데 오늘 좀 운동하러 장거리 한 2시간을 운전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도로트 음악을 좀 듣다가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불사 이거는 내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겠다. 기록물을 영상 도서관에 남기는 기록물에 이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자. 그리고 국민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음악과 영화는 사상을 좀 넣지 말고 인간을 영적으로 성숙시키는 걸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질문을 하나 하셨는데 금속성을 눈앞에 대고 있으니까 인당이 뻘떡거린다. 어느 분이 그 질문을 올렸네요.
목화, 토, 금수. 금성에서 온 분이네요. 금기운이 온몸을 지배하고 있는 분. 인체의 금기운이는 뼈, 손톱, 이빨, 단단한 게 다 금기운입니다. 그래서 금기운은 대부분 다 흰색이죠. 폐가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금기운 중에서도 제일 반응을 빨리 하는 것이 두개강입니다. 이게 우리의 뼈, 인체의 큰 뼈 세 개는 머리에 있는 두개강, 가슴에 있는 흉강, 엉덩이에 있는 골반강이거든요. 그래서 뼈에서 이 에너지가 다 모으는 역할을 합니다. 그 금기운이거든요. 그 두개강의 쇠의 진동과 두개강의 진동이 합계되면 인당이 번뜩거립니다. 아마 그 질문하신 분, 이 머리 쪽에 우리를 소위 이야기하면은 이 뼈가 좀 통뼈일 겁니다. 통뼈는 굉장히 건강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인당에 금속을 대면은 인당이 자극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인체의 뼈 기운이 함께 공명진동할 때 그런 현상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가 좀 다른 사람하고 달리 특이하고 좀 굵죠. 쇳소리가 많이 나죠, 이게. 그 옛날에 제 도반 활동 열심히 할 때 이 금성에서 온 남자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결국 흉강에 금기운이 작용을 할 때 이런 음성이, 이런 목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종소리 같잖아요. 제 이름도 종자가 들어가 있지만은 종이라 하면 금기운이 울릴 때 나는 소리입니다. 인당은 두개강이 작용을 했을 때 금속이 앞에 오게 되면은 인당이 작용을 합니다. 자, 질문에 답변에 이걸로 마치고요. 오늘 미스트롯 곡에 나오는 이런 노래에서도 인간의 감성과 영혼을 이용을 한 선전선동 작업 그만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